자, 얘들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원과 고려의 관계에 이어서,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우리나라 출신,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나라, 몽골 제국의 원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사람. 네, 바로 기황후라는 사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황후는 고려의 공려라고 해서, 공려가 뭘까? 자, 우리 몽골이 고려에다가 요구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물건을 곡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몽골에서는 사람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사람. 어떤 사람을 요구했을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선 첫 번째로 몽골에는 없는 남자. 남자라고 해야 되나?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의 기능이 없는 사람. 네, 바로 환관. 거세 아니고 환관들. 왜냐면은 몽골은 남자가 많아요, 적어요? 남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몇 명을 뽑아서 그 기능을 없앨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환관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는 일부러 자기 아들한테 그 기능을 없앤 다음에 원나라로 보내서 자기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걸 틈타서 내가 권력을 얻으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와, 불쌍해 애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요구했을까? 몽골은 바로 미녀. 네, 미녀.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미녀들 잡아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을 공녀라고 했어. 근데 너희들이 이 당시에 고려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기 딸을 몽골한테 잡혀가게 하고 싶니? 당연히 싫겠지. 그래서 이걸 공녀로 안 뺏기기 위해서 이때부터 고려에서는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은 결혼을 일찍 시키는 풍습이 생겨요. 바로 고려에 조혼이 생겨. 조혼. 자, 지금 너희들 나이 만으로 12, 13, 아니다. 13, 14 되지 만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4고 안 지났으면 13이겠지? 자, 고려 시대, 이 시대에는 이 나이면은 이미 결혼을 했어. 이 당시에는 여자가 거의 한 만 12세, 13세면 결혼을 했어. 이렇게 결혼을 일찍 시킨 이유? 네, 공녀로 잡혀가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이 조혼의 풍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어져. 그래서 너희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사극을 보면은 결혼을 일찍 하지, 다들. 이게 조선의 왕들 보면은 진짜 한 15세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해. 조선시대에서는 만약에 16살까지 여자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어.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때 몽골이 여자를 잡아갔을 때부터였던 거야. 자, 그러면은 공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쁜 사람들이 이미 결혼을 했어. 바로 가난한 집이야. 가난한 집. 가난한 집에 예쁘든 안 예쁘든 일단 잡아가. 왜냐면 취향은 다양하잖아. 내 생각에 예쁘지 않아도 잡아가는데 누군가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근데 다 안 좋아하면 어떻게 했을까? 뭐 밥이나 하라고 시켰겠지. 그래서 어쨌든 잡혀갔어. 자, 그래서 이 기황후 이 사람도 고려의 공녀인데 원래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 가족이 별다른 일도 없는 그냥 뒷골목의 가난한 집안이었대. 근데 그랬던 여자가 정말 예뻤는지 고려의 원나라의 황후가 된 거야. 황후. 원나라 황제의 부인. 그것도 처음에는 후궁에서 시작해서 너무 예쁘니까 점점 올라가서 제1황후 자리까지 올랐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고려 내에서 내 딸이, 내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야.
당연히 이 고려의 기씨 세력은 고려 왕보다도 힘이 강력해져. 그리고 또 당연히 기황후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 고려에서 많은 거를 또 뺏어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고려인이 몽골의 황후가 된 게 고려에게 좋은 게 오히려 아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려 내에서는 기황후를 엄청나게 싫어했어.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은 바로 고려에서 기황후의 오빠를 결국에는 죽여요. 이 기황후의 오빠가 기철이란 사람이었어. 네. 자, 그래서 고려에서 공민왕이 기철을 축출시켜. 기철을 쫓아내서 죽여.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황후는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고려를 공격했는데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고려를 공격했는데 결국에는 고려 공격을 실패해버려. 이것은 그만큼 이 당시 몽골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쯤 돼서 이 몽골 내에서 원나라 내에서도 중국인 반란군이 등장을 해요. 남쪽에서 한족 반란군이 등장을 하고요.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국 원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요. 원나라는 북쪽으로 쫓겨나서 북원이란 나라가 되고요. 이 주원장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명나라야. 명나라. 그래서 주원장이 명나라의 태조가 돼요. 자, 이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는 몽골과 이 원나라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죠? 분위기가 뭐니까? 자, 이제 몽골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선 몽골은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지역을 어떻게 통치를 했냐.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독관을 파견해서 감시만 했대. 그러니까 간접 통치였던 거죠. 처음에는 간접 통치. 간접 통치. 그러다가 여러 개의 울루스라고 해서 칸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 울루스로 분할을 해서 분할 통치를 했어요. 쿠빌라이가 이 원나라의 황제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로 지도에서 봤었죠. 우리 여러 개 갈라졌던 거. 그 갈라진 나라들을 울루스라고 해. 자, 이 중에서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는 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은 일단 원나라의 몽골인 숫자가 굉장히 적어. 그러다 보니까 각 민족별로 해야 되는 업무를 딱딱딱딱 정해놨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인데, 자, 이렇게 계층을 4개로 나눠가지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서 각각의 일을 나눠 놓은 거야. 이것을 다른 말로는 몽골인 제일주의라고도 하는데, 몽골인 제일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은 선생님이 약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몽골인 혹은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요. 몽골인은 당시 중국 전체 인구에서 1.5%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소수의 몽골인들이 모든 관직을 독점해. 하지만 몽골인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야? 말 타던 사람들이야. 글자를 안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맨 위에 그냥 허수아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대부분의 밑에서 하는 일들은 누가 했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생목인이라는 사람들이 했어요. 생목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목인. 색은 눈색자, 목은 아니다. 색은 색깔 색자, 목은 눈목자.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치? 외국인이지.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랍인. 그리고 소수의 유럽인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당시 몽골에 왔던 아랍인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해. 수학 천재야, 수학 천재. 계산하는 걸 잘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돈 관리나 뭐 나라 통치나 이런 거 전부 다 얘네한테 맡긴 거야. 그럼 몽골인들은 뭐 했을까? 놀아요. 그치, 말 그대로 놀았어 그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국인들은 열심히 일만 했지. 자, 이 한인과 남인이 갈라진 이유는 항복을 언제 했냐에 따라 차이인데, 이 한인은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고요. 먼저 항복. 남인은 늦게 항복. 뭐가 나요? 먼저 항복한 애들은 그냥 이 몽골에서는 한 중간 정도로 봐줬고, 늦게 항복한 애들은 그냥 얘네들 무조건 일만 해야 돼. 높은 관직에 갈 수가 없어. 자, 그럼 고려인은 여기서 어디에 포함됐을까? 고려인은 한인에 포함되죠. 먼저 항복한 쪽에 들어간 거야. 고려인들은. 여기에 고려가 포함이 돼 있어. 이러다 보니까 가장 대우가 안 좋았던 건 누구? 남인들이었겠지. 그래서 이 남인들이 나중에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명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강남에서 시작한 통일 제국이야. 남인들이 그만큼 많이 시달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었고요. 바로 이 생목인들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러면은 원나라 이 시대의 문화는 어땠을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요 폰은 우리 99페이지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몽골의 문화는 기존에 있던 본인들의 문화, 유목민 문화에다가 중국 문화를 합쳤던 거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뉘어지면서 대부분의 이런 문화가 현지화가 됐어. 중국에 사는 애들은 중국 문화, 유럽에 사는 몽골인들은 유럽 문화, 이슬람교 지역에 사는 몽골인들은 이슬람 문화. 그래서 기존의 몽골 문화는 결국에는 원래 몽골이 살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만 이 몽골 문화를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에서는 기존의 남송에 있었던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의 문화. 그래서 이때 특히 유행했던 게 바로 이 구어체 소설인데, 구어체가 뭐야 얘들아? 구어체 뭘까? 그치,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말할 때 쓰는 거랑 글로 쓸 때랑 달랐대, 문체가. 근데 이때부터는 말하는 거를 그대로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똑같아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시대에는 잡극이 유행을 했었죠. 잡극은 우리 교과서 99페이지에 나오거든, 밑에. 자, 그래서 잡극, 요거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잡극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16번. 99페이지 밑에 문화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 잡극들을 주로 사대부들이 썼다고 하는데, 이 사대부들은 본인들이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잡극으로 가장 많은 소재로 사용되었던 게 삼국지거든. 삼국지에서 유비가 주인공이 된 이유, 바로 요 시대에 힘이 약했지만 지위도 낮았지만 점점점 성공을 해가지고 황제까지 됐으나 결국엔 실패했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당시 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국인들한테 볼 때는 그게 가장 공감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지의 주인공이 유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동서 문화가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역참할 때 했었는데, 바로 이 몽골이 만든 역참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이 중국에서 서양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교과서 100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거든.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요거. 이거 뭐처럼 생겼니? 맨 처음에 있는 거 이거. 십자가지, 십자가. 크리스트교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원나라에서 발견이 됐었고, 가운데 있는 거 이거 글자, 이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은 글자, 이슬람교에서 사용하는 글자죠. 이게 원나라에서 이슬람교의 묘비가 발견이 됐대. 그리고 요거는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벽화인데 여기에 이렇게 몽골인이 그려져 있어. 이 하얀 옷 입은 사람, 이 사람 몽골인이지, 몽골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동양과 서양의 교류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메카가 있는 방향을 알고 또 주변이 다 사막이다 보니까 천문학이 발전했는데 이 천문학이 또 중국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때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옆에 있는 예술 분야도 역시 동양과 서양의 이러한 융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교과서 101페이지 봅시다. 101페이지에 가면은 몽골 제국이 동서교류 확대랑 관련된 거 글 나와 있거든. 요것도 한번 읽어보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은 마르코 폴로야. 마르코 폴로 어느 나라 사람일까? 당시 베네치아의 상인이거든. 이탈리아 사람이지. 그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썼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당시 아랍인이야. 아랍인,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 유럽인도 이 역참을 이용해서 몽골에 오고, 아랍인도 역참을 이용해서 몽골에 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네들이 역참을 이용해서 동양과 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의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던 거야. 자, 2번.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가 자료와 같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교통로의 변화 측면에서 써보자. 이 교통로 누가 만들었니? 누가 만들었니? 몽골이 만들었지, 몽골. 야, 그렇지? 네, 몽골이 교통로와 뭐를 만들었어요? 역참. 그치, 역참을 설치. 네, 몽골이 교통로와 역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봅시다.